밤 정숙은 장롱 밑에서 갈색 봉투를 발견합니다. 민지 것, 만지지 말 것. 아버지의 경고가 적혀 있지만 정숙의 손은 이미 봉투를 뜯고 있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수억 원의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내가 아픈 사람 간호한 세월은 뭔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중얼거립니다. 이 돈이면 재개발 투자 손실을 메울 수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에 적힌 공증 유언, 법적 조치라는 단어가 정숙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방문 틈으로 민지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새어머니, 뭐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에 정숙은 황급히 봉투를 숨깁니다. 쓰레기 예종이 쪼가리야. 거짓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정숙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을지로 인쇄골목 골목길 한편에는 낡은 간판 하나가 오랜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걸려 있습니다. 한성인쇄.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이 간판 아래 민지는 오늘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버지 한철수의 장례가 끝난 지 이제 닷새째입니다.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한 마음이 무거운 검은 옷자락처럼 민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잉크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그 냄새는 어린 시절부터 민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아버지의 향기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손으로 활자를 고르며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까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가게 안은 너무나 고요합니다. 선반 위에는 고무줄로 묶인 옛 통장집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듭니다. 통장 표지에는 새마을금고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통장 하나로 모든 거래를 하셨습니다. 은행보다 새마을금고를 믿으셨고 현금보다 통장 정리를 더 신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통장집 옆에는 흑백 사진 몇 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함께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계십니다. 민지는 그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민지가 15살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아버지는 오정숙을 만나 재혼하셨습니다. 뒤편 작업실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새어머니 정숙입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여민 정숙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장례 준비와 손님 치르느라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지야 왔니?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새어머니. 집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가게 정리나 봐. 장부 같은 거 있잖아. 뭐 별거 없겠지만. 정숙의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묻어납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가게 한편에는 아버지가 매일 두드리던 낡은 계산기가 놓여 있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집어들고 소매 끝으로 먼지를 닦아냅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숫자 버튼들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아버지가 매일 쓰다듬던 계산기입니다.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는 버튼들, 엄지가 자주 닿았던 더하기 키의 다른 표면, 그 손길이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계산기를 가슴에 꽉 안아봅니다. 작업대 위에는 인쇄용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습니다.
민지는 습관처럼 종이 끝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동작입니다. 종이를 접고 모서리를 맞추고 반듯하게 포개는 일.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아버지는 평생을 사셨습니다. 민지의 시선이 벽 한쪽에 걸린 액자로 향합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재혼 후에도 아버지는 그 사진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정숙도 따로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걸린 이후로 정숙과 민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도 새어머니로서 민지를 대하려 애썼고 민지도 아버지를 위해 정숙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매한 정중함과 계산된 배려만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민지야, 저녁은 먹고 왔어? 정숙이 묻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먹었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 내일 또 정리할 게 많으니까.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지는 혼자 남은 가게 안에서 천천히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물건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기계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민지는 작업대에 앉아 오래된 장부를 펼칩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보입니다. 매출, 지출, 거래처 이름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꼼꼼합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한 줄 한 줄 기록하며 사셨습니다. 밖에서는 을지로 골목의 저녁 소음이 들려옵니다. 셔터 내리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민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퍼집니다. 이제 이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지켜온 이 공간을, 이 추억을, 이 향기를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지켜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민지는 계산기를 다시 한번 쓰다듬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혼자 집 안방에 앉아 있습니다. 민지는 아직 가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장롱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장롱을 바라봅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손댄 곳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철수는 이 장롱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숙은 그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뭘 꺼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장롱 앞으로 다가갑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옷가지들, 낡은 수건들, 오래된 서류 몇 장,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장롱 밑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장롱과 바닥 사이 틈새에서 무언가가 보입니다. 갈색 서류 봉투입니다. 정숙은 홀린 듯이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냅니다. 봉투는 꽤 두껍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분명합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철수의 필체입니다. 정숙은 가까이 대고 글씨를 읽습니다. 민지 것, 만지지 말 것. 정숙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입술이 비틀어지며 콧방귀를 낍니다. 민지 거? 내가 아픈 사람 간호한 세월은 뭔데? 정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롭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철수가 쓰러진 날,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 밤새 간호하던 날들.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철수를 부축해 화장실에 데려갔던 기억. 약 먹이고 식사 챙기고 병원비 걱정하던 나날들. 정숙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봉투의 입구를 찢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립니다. 봉투 안에서 통장 하나가 떨어집니다. 새마을금고 통장입니다. 정숙은 서둘러 통장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숫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적금 해지 내역입니다.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수억 원입니다.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체 예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지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정숙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봉투 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옵니다. 접힌 메모지입니다. 정숙은 그것을 펼칩니다. 철수의 글씨입니다. 민지 대학 자금, 결혼 자금, 창업 자금. 혹 누가 손 떼면 공증 유언대로 즉시 법적 조치. 한철수. 정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마릅니다. 공증 유언, 법적 조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이 돈이면 재개발 투자 손실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정숙은 지난해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재개발 조합 지분에 손을 댔습니다. 확실한 수익이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적금을 모두 털어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부도가 났고 정숙은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숙은 숨겼습니다. 말하면 잔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끙끙대며 견뎠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를 피하고 독촉장을 숨기고 이자라도 갚으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에는 그 모든 빚을 한 번에 갚고도 남을 돈이 들어 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통장과 메모를 오갑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공증 유언이라니, 법적 조치라니. 정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철수가 그렇게까지 단단히 막아놨다는 뜻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정숙은 봉투와 통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손가락이 통장 표지를 더듬습니다. 저 숫자들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빚도 갚고 독촉도 끝나고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공증 유언이라는 것도 걸립니다. 정숙은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공증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복도 불이 켜진 겁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지입니다. 정숙은 화들짝 놀라 봉투와 통장을 황급히 이불 밑으로 밀어넣습니다. 새어머니, 뭐 하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립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정숙은 서둘러 장롱 서랍을 닫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 민지야. 그냥 방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습니다. 민지는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섭니다. 가게 정리 다 했어? 네, 대충 했어요. 민지는 정숙의 표정을 살핍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합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숙은 서둘러 방을 나갑니다. 민지는 빈 방 안을 잠시 둘러봅니다. 장롱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민지는 그것을 주워봅니다. 봉투 조각입니다. 갈색 서류 봉투의 귀퉁이 부분입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조각을 손에 쥡니다. 뭔가 찢은 흔적이 분명합니다. 새어머니가 뭘 본 걸까요? 민지는 궁금증을 느끼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숙이 찬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립니다. 통장은 여전히 안방 이불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정숙은 컵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쓰레기, 옛 종이 쪼가리. 정숙은 머릿속으로 방금 한 거짓말을 되냅니다. 민지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통장을 어떻게 할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서류를 챙깁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입니다. 장례식 때 발급받아둔 것들입니다. 민지는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고 가방에 챙깁니다. 부엌에서는 정숙이 커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민지가 현관으로 향하자 정숙이 묻습니다. 어디 가니? 새마을 금고 좀 다녀올게요. 아버지 통장 정리해야 해서요. 민지의 말에 정숙의 손이 잠깐 멈칫합니다. 커피잔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녀와. 민지는 현관문을 나섭니다. 정숙은 창밖으로 민지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민지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정숙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 밑에 숨겨둔 봉투를 꺼냅니다. 통장을 다시 펼쳐들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새마을 금고는 을지로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민지는 익숙한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몇 번이나 걸었던 길입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 손을 잡고 커서는 아버지 옆에서 나란히 걸었던 길입니다. 금고 건물은 낡았지만 단정합니다. 민지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섭니다. 로비에는 몇 명의 손님들이 대기 중입니다. 민지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습니다. 10분쯤 지나 민지의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민지는 서류를 내밉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통장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살펴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진단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두드립니다. 예금주 성함이 한철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려면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져오셨고요. 추가로 공증 유언 원본이 필요합니다. 혹시 유언장이 있으신가요?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공증 유언.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다는 말인가요? 유언장이요? 네. 저희 전산에 보니까 이 계좌는 유언 신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유언 원본이나 유언 집행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도 공증까지 받아서 말입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서 도장 찍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유언 신탁이라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민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아버지가 공증 유언을 남기셨다면 분명 어딘가에 원본이 있을 겁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찾아서 다시 올게요. 민지는 금고를 나섭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왜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왜 민지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는 여러 생각에 잠깁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게를 지키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으셨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인감도장이 놓여 있습니다. 빨간 인주함도 옆에 있습니다. 정숙의 표정은 평소와 다릅니다. 굳어 있습니다. 왔니? 정숙의 목소리가 낮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정숙을 바라봅니다. 새어머니, 그게 뭐예요? 인감도장이야. 내 아버지 거. 정숙은 천천히 말합니다.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유산 얘기 좀 하자. 어차피 할 얘기잖아. 민지는 의자에 앉습니다. 정숙과 마주 봅니다. 정숙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유산은 반반이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상속 포기만 해주면 내가 가게는 지키게 해줄게.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한 곳이잖아. 민지는 정숙의 눈을 봅니다. 정숙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함이 보입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상속 포기요? 새어머니, 아버지 뜻부터 확인해야죠. 아버지 뜻?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감정이 실립니다. 내 친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10년 넘게 내 아버지 옆에서 살림 꾸렸어. 아플 때 간호하고 밥 챙기고 빨래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 뜻? 그게 뭐가 중요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해야죠.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대요. 금고에서 들었어요. 민지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유언? 네. 공증까지 받으셨대요. 그 원본을 찾아야 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어젯밤 본 봉투 속 메모가 떠오릅니다. 공증 유언, 법적 조치, 민지가 그것까지 알아버렸습니다. 유언이 뭔데? 그냥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 뜻이 먼저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얘기해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정숙은 탁자 위에 인감도장을 내려다봅니다. 도장 표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민지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숙은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인감도장을 쥐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거실에 그림자가 깁니다. 정숙은 그 그림자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민지는 방에서 잠들었지만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검색 기록이 가득합니다. 상속 포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위임장 양식. 손가락이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정숙은 한참을 고민하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엽니다. 민지가 깰까봐 최대한 소리를 죽입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밤거리는 쌀쌀합니다. 정숙은 걸음을 재촉합니다. 목적지는 구청입니다. 20분쯤 걸어 구청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건물은 어둡지만 1층 민원실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무인 발급기 앞에 섭니다. 화면을 터치합니다. 메뉴가 나타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정숙은 하나씩 선택합니다. 신분증을 스캔하고 수수료를 넣습니다. 기계에서 서류들이 출력됩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습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저장해둔 위임장 양식을 엽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꼼꼼히 읽습니다. 위임인, 수임인, 위임 내용. 정숙의 눈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민지를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숙은 입술을 깨뭅니다. 하지만 공증 유언이 걸립니다. 민지가 유언 원본을 찾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쉽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민원실을 나섭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정숙은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향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같은 시각 민지는 잠에서 깹니다. 목이 마릅니다. 부엌으로 나가려다 거실을 지나칩니다. 소파가 비어 있습니다. 정숙이 없습니다. 민지는 안방을 확인합니다. 역시 비어 있습니다. 밤늦게 어디 가신 걸까요? 민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골목길이 고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집을 나섭니다. 을지로 인쇄조합 사무실로 향합니다. 조합회장 박종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오랜 친분이 있던 분입니다. 혹시 유언에 대해 아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합 사무실은 을지로 골목 2층에 있습니다. 민지는 좁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민지예요. 한철수 딸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박종만이 나타납니다. 67살 아버지와 동갑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아, 민지 씨. 들어와요. 부친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 박종만은 민지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사무실은 좁지만 정갈합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요, 말해봐요. 민지는 의자에 앉습니다. 박종만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공증 유언을 남기셨다는데 혹시 아세요? 박종만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립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지.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겼어. 박종만은 서랍을 엽니다. 안에서 투명 파일을 꺼냅니다. 파일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복사본입니다. 박종만은 그것을 민지에게 건넵니다. 민지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제목에는 공증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날짜는 작년 가을입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2달 전입니다. 민지는 천천히 내용을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민지가 혈육이며 가게는 민지에게 상속한다. 통장의 자금도 민지 명의로 이전한다. 단 정숙에게는 생활비를 분기별로 지급한다.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지의 눈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민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가게를 지키라고,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회장님, 왜 제게 바로 안 주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박종만은 한숨을 쉽니다. 정숙 씨가 투자 실패로 다급해 보이더군. 채권자한테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모를 분란을 피하려고 때를 보자 했어. 장례 끝나고 정리되면 주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찾아왔네.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정숙의 상황을 아는 박종만의 배려였습니다. 원본은 어디 있어요? 공증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 여기 주소 적어줄게. 박종만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민지에게 건넵니다. 민지는 그것을 받아 지갑에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내 아버지 뜻 잘 받들어. 가게도 지키고. 민지는 조합 사무실을 나섭니다. 손에 든 복사본이 묵직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입니다. 한편 정숙은 다시 새마을 금고를 찾았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꺼내온 통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창구로 다가갑니다. 통장 잔액 확인 좀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받아듭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듭니다. 본인 확인되셨나요? 이 통장은 예금주가 한철수 씨로 되어 있는데요. 남편이에요. 돌아가셨고요. 그럼 상속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신탁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신탁이요?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직원이 화면을 가리킵니다. 네. 유언 신탁입니다. 유언 집행인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신탁? 유언 집행인.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유언 집행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공증 유언의 집행인이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정숙은 통장을 도로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금고를 나와 길가에 섭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거실은 비어 있습니다. 민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걷어냅니다. 그 밑에 숨겨뒀던 갈색 봉투가 그대로 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꺼내듭니다. 통장과 메모가 다시 손에 쥐어집니다. 저 숫자들, 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신탁이라는 벽이 막고 서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이라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고민합니다. 봉투를 들었다 놨다 반복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지에게 들키기 전에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할까요? 정숙은 결심합니다. 이 봉투를 원래 있던 자리에 돌려놓기로 합니다. 민지가 찾지 못하게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숙이 봉투를 열어봤다는 사실도, 통장을 확인하러 금고에 갔다는 사실도. 정숙은 장롱 앞으로 다가갑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이불들이 접혀 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들어 올립니다. 그 밑에 봉투를 밀어 넣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숙의 몸이 굳습니다. 민지가 돌아온 겁니다. 정숙은 황급히 봉투를 서랍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이불이 제대로 덮이지 않습니다. 봉투 귀퉁이가 살짝 삐져나와 있습니다. 새어머니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립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집니다. 정숙은 서둘러 서랍을 닫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봉투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열립니다. 민지가 들어섭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투명 파일에 담긴 종이들입니다. 민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어머니, 뭐 하세요? 민지가 묻습니다. 정숙은 장롱 앞에 선 채 돌아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하지만 민지의 시선이 장롱 아래로 향합니다. 서랍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갈색 종이가 보입니다. 민지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서랍이 안 닫혔네요. 민지가 몸을 숙입니다. 서랍을 열려고 합니다. 정숙이 황급히 막아섭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민지는 이미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불 밑으로 봉투가 보입니다. 민지는 그것을 꺼냅니다. 봉투 겉면의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민지 것, 만지지 말 것.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을 봅니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립니다. 이게 뭐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정숙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서랍에 숨겨두셨어요? 민지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서 통장이 나옵니다. 메모도 함께 나옵니다. 민지는 통장을 펼칩니다. 숫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체 예정이라는 메모. 민지의 이름. 민지는 메모도 읽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문장들. 대학 자금, 결혼 자금, 창업 자금. 그리고 공증 유언, 법적 조치라는 경고. 아버지 유언 확인했습니다. 민지가 말합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들어 보입니다. 가게는 제게 상속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통장도 제 명의로 넘어옵니다. 새어머니께는 생활비를 분기별로 지급하신대요. 정숙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내가 뭘 알아? 정숙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립니다.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다 돌봤어. 내 아버지 아플 때 병원비도 내가 냈어. 가스비, 전기세, 집세 다 내가 냈다고. 너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비추고 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유언? 상속? 그게 말이 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눈가가 붉어집니다. 민지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새어머니 고생하신 거 압니다. 아버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남기신 거예요. 생활비? 정숙이 비웃듯 말합니다. 그 돈으로 뭘 하라고? 내 빚은 어떻게 갚으라고?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 빚을 갚으려고 통장을 찾은 거예요? 정숙의 말문이 막힙니다. 민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 그 실패, 빚,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숙은 주저앉습니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손이 덜덜 떨립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끝입니다. 이대로면 정숙은 빈손입니다. 빚만 남고 집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바로 그때 정숙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을 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유언 집행인 상담 일정 확인. 내일 오후 2시. 유언 집행 절차 안내. 정숙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문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유언 집행. 내일. 모든 게 정해지는 날입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떨굽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한철수, 당신은 결국 피는 못 속였네.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원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지는 봉투와 서류를 들고 방을 나갑니다. 뒤에서 정숙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나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칩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마지막 뜻. 안방에서는 여전히 정숙의 흐느낌이 들립니다. 작고 약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래도록 이어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잠에서 깹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정숙의 흐느끼던 모습이 계속 맴돕니다. 주저앉아 울던 모습, 떨리던 손, 하얗게 질렸던 얼굴.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을지로 골목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셔터 올리는 소리, 청소하는 소리,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발소리. 민지는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어젯밤 가져온 갈색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통장과 메모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는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민지는 봉투를 다시 집어듭니다. 봉투를 거꾸로 들고 흔듭니다.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봉투 안쪽 구석에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민지는 손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접힌 메모지입니다. 민지는 메모지를 펼칩니다. 역시 아버지의 필체입니다. 하지만 앞에 메모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민지는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정숙 씨, 미안하오. 첫 문장부터 민지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버지가 정숙에게 남긴 말입니다. 당신의 간병 고마웠소. 내가 아플 때 옆에서 돌봐준 것 잊지 않았소. 그래서 당신 명의로 든 보험금은 이미 지난달에 지급했소. 민지는 읽다가 멈춥니다. 보험금. 아버지가 정숙 명의로 보험을 들어두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지급되었다는 말입니다. 지난달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메모는 계속됩니다. 민지에게는 가게와 통장을 맡기요. 민지는 내 피부치요. 하지만 당신도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요. 그러니 당신 목도 따로 준비했소. 민지의 눈이 뜨거워집니다. 아버지는 정숙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람은 인연을 지키되 경계는 잃지 말라. 옹기와 선은 나누되 선을 넘는 것은 막아야 하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이요. 철수. 민지는 메모를 내려놓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이해됩니다. 냉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두를 생각하신 겁니다. 민지에게는 미래를, 정숙에게는 생활을 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도 그으셨습니다. 특히 정숙에게는 서운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려 하셨습니다. 혼란 없이, 분란 없이 각자의 몫을 챙겨주려 하셨습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 위로 쏟아집니다.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민지만의 방식도 필요합니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박종만의 번호를 찾습니다.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립니다. 곧 박종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민지입니다. 아, 민지 씨. 무슨 일이야? 유언 집행 절차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종만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내가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내 아버지가 부탁하셨거든.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박종만이 유언 집행인이라니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말해봐. 새어머니 생활비 약정,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분기별로 드릴게요. 그래, 그게 맞지.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갑니다. 다만 조건을 걸겠습니다. 박종만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무슨 조건? 가게와 통장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 명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을 거예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할 겁니다. 박종만은 한참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내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야. 옹기를 주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지. 네.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에요.
알았어. 내일 금고에서 만나자. 법무사도 부를 테니 정식으로 진행하자고. 고맙습니다, 회장님. 민지는 전화를 끊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메모를 봅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따뜻합니다. 사람은 인연을 지키되 경계는 잃지 말라.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나갑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눈가가 빨갛습니다. 새어머니, 민지가 부릅니다. 정숙이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공허합니다. 내일 금고에서 유언 집행 절차가 있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명의로 보험금을 남기셨대요. 이미 지난달에 지급되셨을 거예요. 정숙의 눈이 커집니다. 보험금. 잊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정숙은 그게 무슨 돈인지 몰랐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게 보험금이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잠겨 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간병해 주신 것 고마워하셨대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수고를, 정숙의 헌신을. 그래서 따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민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방으로 돌아갑니다. 정숙은 소파에 혼자 남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둡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춥니다. 정숙은 그것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새마을 금고 2층 상담실입니다.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창문으로 을지로 골목이 내려다 보입니다. 민지는 일찍 도착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 그리고 몇 가지 증거 자료들입니다. 문이 열리며 박종만이 들어옵니다. 옆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함께입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민지 씨, 이분은 김 법무사님이야. 유언 집행 절차를 도와주실 거야. 김 법무사가 악수를 청합니다. 민지는 일어나 악수를 받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인의 뜻을 잘 받들도록 돕겠습니다. 김 법무사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습니다. 서류 가방을 열고 문서들을 꺼냅니다. 공증 유언 원본, 신탁 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들입니다. 잠시 후 금고 창구 과장 박 계장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파일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박 계장은 노트북을 켜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정숙만 오면 됩니다. 5분쯤 지나 문이 다시 열립니다. 정숙이 들어섭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잔 듯합니다. 검은색 카디건을 여미고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습니다. 정숙은 민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빈 의자에 앉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립니다. 박 계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인 한철수 씨의 유언 집행 절차입니다. 유언 집행인은 박종만 씨, 상속인은 한민지 씨와 오정숙 씨입니다. 박 계장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합니다. 고인께서는 작년 9월에 공증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성인쇄 가게와 부속 자산은 딸 한민지 씨에게 상속합니다. 새마을 금고 신탁 계좌 역시 한민지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정숙의 손이 가방 끈을 움켜쥡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박 계장이 계속합니다. 오정숙 씨에게는 분기별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듭니다. 박 계장을 바라봅니다. 가게와 통장에 일체 간섭을 금지합니다. 추가 차용이나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생활비 지급은 즉시 중단됩니다. 정숙의 입술이 하얗게 마릅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난거지로 살라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감정이 북받칩니다. 민지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명의로 보험금을 남기셨어요. 그걸로 최소한은 보장하셨어요. 생활비도 드립니다. 민지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 캡처입니다. 대신 이것 때문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숙이 파일을 바라봅니다. 민지가 파일을 밉니다. 정숙이 집어듭니다. 첫 장을 봅니다. 화면에는 검색 기록이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 상속 포기, 인감 도용. 정숙이 검색했던 것들입니다. 다음 장에는 구청 무인 발급기 앞에서 찍힌 방범 카메라 사진입니다. 정숙이 서류를 뽑던 장면입니다. 정숙의 손이 떨립니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밤에 구청 가신 것도, 금고에서 통장 조회 시도하신 것도.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민지가 계속합니다. 다시는 제 명의와 가게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해 주세요. 오늘 이 선택이 새어머니의 마지막 체면을 지켜줄 겁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각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민지의 재산과 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모든 생활비 지급이 중단된다. 정숙은 각서를 내려다봅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물이 맺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생각합니다. 움켜쥐려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요? 10년 넘게 철수 곁을 지켰습니다. 아플 때 간호했습니다. 밥 챙기고 약 먹이고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숙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선택은 민지였습니다. 피부치였습니다. 정숙은 그저 함께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체념이 밀려옵니다. 결국 다 정숙의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손을 뻗습니다. 펜을 집어듭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정숙은 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습니다. 오정숙. 펜 끝이 종이를 누릅니다. 부러질 듯 강하게 눌립니다. 서명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각서 위에 작은 얼룩이 생깁니다. 박종만이 각서를 거둡니다. 김 법무사가 확인합니다. 박 계장이 컴퓨터에 기록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유언 집행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신탁 계좌는 일주일 내로 한민지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가게 등기도 곧 처리됩니다. 박 계장이 말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숙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합니다. 창밖으로 을지로 골목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섭니다. 가방을 집어듭니다. 민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발소리가 복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래 골목길로 정숙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검은 카디건을 여민 작은 등입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고개가 숙여져 있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경계를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종만이 민지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잘했어. 내 아버지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봄이 왔습니다. 을지로 골목에는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한성인쇄의 낡은 셔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쇠 마찰음이 골목에 울립니다. 민지는 셔터를 끝까지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풍경입니다. 민지는 작업대를 정리하고 인쇄기를 점검합니다. 아버지가 쓰던 계산기도 제자리에 놓습니다. 민지는 가게 한쪽 공간을 정리합니다. 선반을 새로 설치하고 의자 몇 개를 배치합니다. 작은 테이블도 놓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문고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책을 기증받아 이곳에 비치하고 누구나 와서 읽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벽에는 작은 명패를 답니다. 한성 문고. 아버지의 가게 이름을 따왔습니다. 민지는 명패를 쓰다듬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은행을 찾습니다. 상속받은 통장의 일부를 떼어 장학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금의 이름은 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을지로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기금입니다. 매년 몇 명씩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고인도 기뻐하실 거예요. 민지는 미소 짓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을 잘 쓰는 길입니다. 혼자 쌓아두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숙은 월세가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크지 않지만 깨끗합니다. 정숙은 짐을 풀며 새 삶을 시작합니다. 분기마다 생활비가 통장에 입금됩니다. 4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정숙은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급하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분수를 압니다. 정숙은 더 이상 을지로에 가지 않습니다. 한성인쇄 앞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민지를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경계를 지키는 겁니다. 각서에 서명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비 오는 날 정숙은 우산을 쓰고 을지로 골목 끝에 섭니다. 멀리서 한성인쇄가 보입니다. 셔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어르신들이 문고에서 책을 읽고 계신 모양입니다. 정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섭니다. 우산을 꽉 쥐고 바라봅니다. 민지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보입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멈춥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뒷걸음질 치듯 골목을 벗어납니다. 빗속으로 사라집니다. 우산 아래 정숙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민지는 문고에서 책을 정리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끝에 누군가 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없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다시 일을 계속합니다. 사람 사이에는 온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계도 필요합니다. 온기만 있으면 서로를 해칠 수 있습니다. 경계만 있으면 서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균형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균형을 지켰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민지는 그것을 이제 이해합니다. 저녁이 되어 문고에 불을 끕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민지는 혼자 남아 정리를 합니다. 작업실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엽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금고입니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게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 서류들. 민지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다시 금고에 넣습니다. 금고 문을 닫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합니다. 부모님의 결혼기념일로 맞춥니다.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한 날입니다. 민지는 숫자를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금고가 잠깁니다. 민지는 벽으로 다가갑니다. 결혼사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민지는 액자를 바로 세웁니다. 먼지를 닦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합니다. 아버지, 잘 지키고 있어요. 민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액자를 쓰다듬습니다. 유리 표면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미소는 따뜻합니다. 민지는 불을 끕니다. 가게를 나와 문을 잠급니다. 골목길을 걸어 나옵니다. 뒤돌아 한성인쇄를 바라봅니다.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어렴풋이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반대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민지는 그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이내 사라집니다. 누군가 돌아선 겁니다. 민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섭니다. 누구였을까요? 혹시 새어머니였을까요? 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계는 지켜졌습니다. 온기는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지는 집으로 향합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립니다. 골목에서는 늦은 저녁 식사 준비하는 냄새가 납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도 들립니다. 일상의 소리들입니다. 민지는 걸으며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가게를 어떻게 꾸려갈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까? 천천히 조금씩 답을 찾아갈 겁니다. 을지로 골목 위로 별이 뜹니다. 봄밤의 별입니다. 민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입니다. 아버지도 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까요? 민지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내일로, 앞으로 향해 걸어갑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